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은, 개인사를 말하는 것은 새벽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던, 침대를 같이 뒹굴어도 코로나가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 성분 분석에 탐닉하는 연구 보고서와 한 대학병원 심창 간호사의 자살, 사회는 그거를 태움으로, 갈굼으로 기사화된 두 개의 뉴스를 접하고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제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 때문에 올렸습니다. 저는 학교를 동국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7년도 민주화 시대죠. 지금 이 정권의 실세들이 민주화에 몸을 바쳤던, 헌신했던 그 시대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기성세대들의 부패로 보았기 때문에 내면에, 내부에, 학내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에, 학교에, 교수에, 사회에, 정치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런 것들을 척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보아왔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연스레 내실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보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그런 내실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방책은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태생, 숙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이 과연 나의 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가 대학생 시절에 저한테서는 가장 큰 급선무고 해결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기억도 못했는데 제 대학 동기가 하는 얘기가, 창규야, 새벽에 그 형 만나러 너희 하숙집에 왔던데 너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내가 그 시간에도 성경 공부하고 있어서, 야, 인물은 인물이다, 걸물이다 라고 생각했지 않냐? 그 당시에는 성경에 탐독했던, 물론 대학교 예과 시절에는 편집부에 들어가서 그런 정치적 성향의 그런 책들을 많이 읽기도, 또는 그런 거에 노출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과 1학년 때는 시대는 소수의 엘리트의 지성인에 의해서 사회는 변혁된다, 대중은, 민중은 우매하다라는 시각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87년도 민주화의 경량의 시대에서 6.29 선언, 60항쟁을 통해서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민주 세력의 내부의 분열로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바람에 또다시 민정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저는 희망이 없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외부로 내 욕구를 사회의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좌절감에 제 내면의 문제,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침잠하게 되었죠. 그런 시절들을 성경에 몰입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버지께 왜 11조를 강요하세요? 왜 헌금을 은연중에 강조하세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다가 기싸대기 맞았습니다. 참 순진하다.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의 수준이 무지한 사람부터 초등학생부터 7, 80, 대학 교수까지 연령층과 지식의 수준이 다양한데 무조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아버지의 변명이셨습니다. 강요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특히 저희 외할머니께서 맹목적으로 특히나 광산 김가에 시집가서 장손, 종손의 입장에서 자녀를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저희 엄마와 이모, 딸만 둘 낳아서 다시 아들을 얻기 위해 죄치하는 그 외할아버지와 그 집안의 그 공고함에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와 이모를 데리고 분가, 독가를 하셨습니다. 분연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런 외할머니에게 있어서 첫 외손자는 세상에 대한 분노에서 승리의 쟁취물이자 전유물이기도 하겠죠. 오로지 그저 외손자만 잘되기만을 교회에서 새벽기도에서 종수물로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 다른 이름이 하나님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것은 단순한 기복이지 헌신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런 시절을 지나 한의학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고 방황을 떠나 포기의 체념의 단계로 접어들고 그런 해결책이 산으로 등산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물론 매번 등산을 다닌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서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생들보다 동기들보다 1년 늦었지만은 또 2년은 앞당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의대 6년이란 과정 속에서도 또 같아지고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자연스레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개원가로 나가기보다는 병원에 들어가서 수련 과정, 인턴 레이던트 과정을 밟아야겠다. 막연하게나마 대학 교수를 하다가 임상 교수를 하다가 개업을 하면 되겠다. 남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언젠가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동국대에 우리 모교에 남고는 싶지만은 문제는 학점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거의 제시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면접이나
평가에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자연스레 다른 학교를 기웃거리게 된 거죠. 재수할 때 친구인 경희대 친구한테 물었더니 경희대는 타교 출신을 뽑지 않는다. 엄청난 프라이드를 발산한 거죠.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연스레 그 당시 기독 서클인 CMF 지도 교수를 하셨던 조종관 교수님이 동국대에 계시다가 대전대로 가셨고, CMF 서클 선배이기도 한 또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김희철 선배의 권유로 대전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다행히 합격은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조직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이놈을 어떻게든지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놈을 원한다.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갈 놈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는 남창규는 군 문제가 해결이 된, 병력이 해결이 된 알토란 같은 오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인 거죠. 요즘 시대에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왜 남자를 선호하느냐? 여자는 임신, 육아, 결혼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튕겨져 나갈 중도에 하차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관점에서 그럴 부분들이 크다. 직장 입장에서는 업무가 항상 쉼 없이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 하나가 빵꾸를 내는 순간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독점으로 또는 협업으로 그 일을 이뤄냈지만은 지금은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한 시대입니다. 어느 하나의 기계의 부품이 고장이 나는 순간 그 하나로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올 스톱이 돼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 조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태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대 시절은 예과 1학년 때 87년도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는 사회로 분출되었다. 그 당시에 민중은 우매하다. 똑똑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 사회는 변혁이 된다. 그것이 운동권 지도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민중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기성세대, 썩은 부패 세력이었다라고 본 거죠. 참신한 개혁세대에 의해서 이 사회는 바뀌어져야 된다. 변혁이 돼야 된다. 혁신이 돼야 된다. 이노베이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라 이 정부의 그 민주화 운동권의 지도부들이 그런 저희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 속에서 30년을 지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대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지속되었느냐 변화되었느냐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에는 20대의 생각을,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노인은 노인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게 자연의 변화입니다. 인생도 나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과 2학년 때부터 제 본질, 내면의 개혁에 포커스를 둬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의 구원의 대상,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주체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신앙이라면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배불리 먹자고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손자의 성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비는 그 기복신앙이 천지신명, 성황당, 나무, 돌, 토테미즘이 이 대체물이 예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부처가 예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그 신앙이 참되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가 20대의 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말 그대로 미신이다가 20대의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무작정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개원가로 나갈 일은 아니다. 병원의 인턴 레이던트를 거치고 나가도 늦지 않다. 내가 재수를 통해서 군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는 시간이 벌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뒤처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대전대 한방병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런 인연의 점과 점이 연결되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제가 대전대 한방병원에 남자 동기들 중에서는 다른 동기들은 전부 다 대전대 출신인데 저 혼자만 타학교 출신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